사물의 이야기로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개강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첫 방송도 시작되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등하굣길이 이 방송과 함께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정규 편성된 이 방송은 조금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바라보는 눈이 아닌 사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발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사물의 눈으로 우리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보다 생생하게 비판하거나 공감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익명의 사물이 보낸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사연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봇의 Baby I'm Yours. I thought I had it all together, but I was led astray the day you walked away. You were the clock that was ticking in my home. Changed my state of mind when love's so hard to find. Your feelings changed like the weather.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에 빠진 익명의 사물님인데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애플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그런 사이예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가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그는 불안해하며 제 숟가락을 줬다 빼앗았다를 되풀이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의 곁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제 모습이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집착이라는 마음의 병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길을 걸을 때면 그는 앞을 보고 걷지 못합니다. 늘 저를 바라보고 있죠. 눈도 깜빡이지 않고요. 그의 맑은 눈빛을 좋아했던 저인데 요새 그의 안구에는 핏발이 서 있습니다. 하루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저만 바라보는 그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가 이렇게 집착이 심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형제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 늘 인기가 많긴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너의 외모는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냐의 문제만은 아니란다. 너의 외모는 어떻게 기능하냐의 문제란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신 거죠.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늘 조신하고 똑부러지게 행동하니 어떤 남자가 저희를 좋아하지 않겠냐고요. 그 때문인지 그는 언제 어디서든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과할 정도로요. 그러던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통뼈인 저와 달리 그의 손가락과 손목에 무리가 왔나 봅니다. 병명은 손가락 관절염. 이제 그의 부모님께서는 저희 사이에 대해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하루는 차를 타고 그의 어머님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저를 놓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말을 걸다가 기어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이긴 했지만 우리의 이 사건은 신문이나 뉴스에 나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어요. 그로 인해 운전하면서까지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는 수많은 남자들이 비난받았습니다. 그의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와 다른 고민을 앓고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남자친구에게서 자신이 세컨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모든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는 줄 알았는데 세컨드라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녀의 남자친구는 예전부터 여자가 많았다고 해요. 헤어지고 만나고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겨우 그녀에게 정착하는가 싶었더니 하루는 키가 크고 늘씬한 한 여자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 빠져버린 남자는 예전처럼 손을 잡아주거나 바라보며 웃어주지 않고 이따금씩 툭툭 몇 마디를 던지는 게 전부라고 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행복한 여자인가 싶기도 한데 저만 바라보느라 친구와도 부모님과도 멀어진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얼즈 앤 이얼즈의 디자이어. I must be tough, I must behave, I must keep fighting. 안녕하세요. 사물통역사 정소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스마트폰입니다. 사연 속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인데요.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기능하냐의 문제다 라고 말했죠. 스마트폰 중에서도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셨나요? 이 사연에서 저는 무려 5가지의 사회 문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스마트폰인 그녀에게 집착하는 남자는 스마트폰 중독을 앓고 있죠. 사연 속에서 그는 그녀의 숟가락, 즉 충전기를 뺐다 꼽았다 하면서 잠시라도 폰을 가만히 두지 못하죠. 현재 청소년의 20%, 그리고 직장인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중독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을 다음의 키워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구 건조증과 손가락 관절염. 스마트폰을 장시간 쓰는 사연 속 남자처럼 눈이 시리고 손가락이 찌릿하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시간 나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조종사의 셀카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는 물론이거니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위라고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이것이 세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비난받은 남자친구를 걱정하죠. 네 번째 키워드는 전자쓰레기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데요. 친구의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만나고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바람둥이입니다. 스마트폰을 대하는 현대인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신형을 쫓다 보니 쓰던 폰은 버려져 이른바 전자쓰레기가 되어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거나 처치 곤란 상태로 폐기된다고 합니다. 전자쓰레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꼽히는 한국.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지난달 명절을 보내면서 직접 체감했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가족들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기보다 우리의 연인 스마트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사연 속 주인공의 남자친구와 많은 현대인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그녀의 사연 모두 이해하셨나요? 자, 사연의 주인공인 그녀에게 마음 아픈 사연이었지만 덕분에 우리 사회의 문제와 현상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2부 마치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플라이트 퍼실리티스의 크레비유. Why can't you want me like the other boys do? They stare at me while I stare at you. Why can't I keep you safe as my own one moment?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대학 방송 시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그릇, 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항상 취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대의 허리를 휘게 하는 무서운 시간의 중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쉬지 않고 취하라. 술이건 시이건 선이건 그대가 좋아하는 것에. 샤를 브를레르의 시 취하라의 한 구절입니다. 최근 종영한 미생의 엔딩으로 읊어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시인데요. 미생에 나오는 직장인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생과 개강을 했다는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워진 재학생들에게도 이 시는 취하라고 말합니다. 취하는 것만이 여러분이 중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꼭 새롭게 수강하는 과목이나 토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오늘의 시 샤를 브를레르의 취하라의 말처럼 이번 3월은 술이건 곧 다가올 봄의 향기건 썸 타고 있는 누군가이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흠뻑 취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민수롱의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It's a brand new year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yeah.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사물의 사연에 귀 기울여보고 사회현상을 되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특정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와 얘기를 나누며 캠퍼스를 걷는 잠시 동안이라도 스마트폰은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다음 주 사연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송지민 PD 수고하셨고요. 이윤희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의 DJ 정소라였습니다.